방콕의 숨막히는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늦가을 오후. 짜오프라야 강변의 왕궁 근처는 순례자와 관광객, 현지인들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소음과 색채의 용광로였다. 온갖 종류의 음식 냄새와 매캐한 향 냄새, 자동차 배연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미나는 낡은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23, 미술학도이자 여행자인 그녀의 눈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화려한 사원이나 웅장한 궁전의 모습보다는 잠시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는 노점상 할머니의 주름진 손, 아버지 어깨에 목마를 탄 채 아이스크림을 핥고 있는 아이의 천진한 표정,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툭툭 기사의 지친 눈빛 같은 도시의 맨 얼굴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미 방콕의 소소한 풍경들이 연필선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카오산 로드의 밤거리, 새벽녘 꽃시장의 활기, 운하를 오가는 롱테일 보트의 물살.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을 그리고 싶었다. 이 도시의 심장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인 동시에 삼엄한 경계가 드리워진 곳. 바로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이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제복, 미동조차 없는 자세, 강렬한 햇볕 아래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 저 견고한 상징 뒤에는 어떤 인간이 숨쉬고 있을까? 엄격한 규율로 단련된 자부심일까? 아니면 그 무게에 짓눌린 고독일까? 미나는 자리를 옮겼다. 왕궁 담벼락을 따라 들어선 관광객들 틈에서 근위병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찾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의 제복 어깨 부분의 정교한 문양, 굳게 담은 입술선, 강렬한 눈빛 속에 언뜻 스치는 감정의 파편 같은 것을 포착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한두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발밑에 그어진 희미한 선, 아마도 암묵적인 경계선이었을, 그것을 살짝 넘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다시 스케치북에 집중했다. 빠른 속도로 연필을 움직여 근위병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림자가 스케치북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미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까지 미동도 않던 근위병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피랏 중사였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제복 차림이었지만 그늘진 눈매에는 피로와 신경질적인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여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선 뒤로 물러나십시오.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태국어였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 미나는 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녀는 급히 스케치북을 덮고 물러서려 했다. 하지만 피랏 중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스케치북을 놓치지 않았다. 무엇을 그리고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허가 없이 왕궁 근위병을 그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금지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주변에서 사진을 찍는 수많은 사람들은 괜찮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인가? 어딘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반박했다.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진과 그림은 다릅니다. 피랏 중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의 행동은 수상합니다. 스케치북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명백히 고압적이었다. 미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스케치북은 그녀에게 단순한 그림 연습장 이상이었다. 그녀의 생각,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긴 일기장과도 같았다. 그것을 낯선 사람, 특히 이렇게 위압적인 사람에게 함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싫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물건이에요. 미나가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규정 위반입니다. 피랏 중사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의 완벽던 자세가 미세하게 흐트러지는 것 같았다. 따르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몇몇 관광객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동정하는 눈빛, 혹은 비난하는 듯한 눈빛들이 미나에게 쏟아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어릴 적 권위적인 아버지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을 떠올렸다. 두려움과 함께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때 점잖은 차림의 백발의 서양인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예리하지만 온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유창한 태국어로 피랏 중사에게 말했다.
중사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군요. 이 젊은 아가씨는 그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악의는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랏 중사는 노신사를 차갑게 쏘아보며 그의 말을 잘랐다. 외부인은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보안 문제입니다. 그는 다시 미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경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스케치북을 내놓으십시오. 아니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스케치북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비랏 중사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을 뻗어 미나의 스케치북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 그의 손이 스케치북 표면에 닿으려는 순간 미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내 그림에 손대지 말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상외로 크고 단호하게 왕궁 앞 광장에 울려 퍼졌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와 비랏 중사에게 집중되었다. 비랏 중사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 순간 미나는 공포 속에서도 비랏 중사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각 잡힌 제복 아래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충혈된 눈, 제복깃에 가려진 목의 핏대가 보였다. 저 사람도 완벽한 인형이 아니야. 화내고 불안해하고 있어. 어쩌면 나보다 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힘으로 맞설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최대한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표현하려 했었다. 중사님, 당신은 지금 국왕 폐하의 명예를 지키는 근위병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저 힘없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당신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당신의 그 모습이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하는 전통과 명예에 오히려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정적이 흘렀다. 비랏 중사는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다. 미나의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지적은 그의 허를 찔렀다. 바로 그때 그는 깨달았다. 여러 대의 스마트폰 렌즈가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명백한 비난의 속삭임으로 변해 있었다. 저 근위병 좀 심한 거 아니야? 무슨 일이지? 저 아가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들려왔다. 비랏 중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상황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소란을 감지한 다른 경비대원들과 순찰 중이던 관광경찰 2명이 현장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비랏 중사와 미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비랏 중사는 뻣뻣한 자세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까 미나를 도우려 했던 백발의 노신사가 다시 나섰다. 그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중사님이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적용하려 한 것 같습니다. 이 아가씨는 분명 겁에 질려 있었지만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몇몇 다른 관광객들도 노신사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마트폰 영상 이야기도 나왔다. 새로 도착한 경찰관 중 계급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비랏 중사를 조용히 옆으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다. 잠시 후 비랏 중사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따라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의 어깨는 어딘지 모르게 처져 보였다. 그의 추후 징계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권위가 심하게 손상되었음은 분명해 보였다. 비랏 중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미나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노신사가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부축하며 괜찮냐고 물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용감했어요, 아가씨.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태국 여성이 다가와 시원한 물 한 병을 건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짧은 영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미나는 엉망이 된 스케치북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손끝이 아직도 떨렸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 방콕의